네. 자, 우리 그 내담자 중에서, 이제, 뭐, MMPI에서 이제 신경증 척도가 다 높고, 또 불안도 높고, 그 트라우마도 있고, 이런 이제 되게 장기적으로 우울했던 내담자들, 이제 그런 내담자들에게, 어떻게 이제 상담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 볼게요. 우선은, 이제 내담자가 와서 이야기를 할 때 계속 온 가족의 이야기들을 와서 계속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랬다, 우리 아버지가 이랬다, 또 뭐 우리 할머니가 이랬다, 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을 이제 트럭채로 매일 갖고 와서 이 트럭이 바뀌어지지만 트럭을 이렇게 이제 약간 그 내려놓는데 매 해기마다 트럭을 놓는데 이 트럭을 이제 첫 해기는 이제 이렇게 쑥 부어갖고는 그냥 자기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서 뭐 어머니가 뭐 막 아주 나를 이랬다 또 뭐 할머니가 이랬다 근데 이제 이 트럭의 내용물이 보면은 거의 똑같은데 맨날 이제 이 트럭을 붓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온 가족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힘든 이야기를 하는 내담자를 어떻게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될까? 좀 이런 부분이 더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담자 안에서 현재 계속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이제 원가족 이야기 좀 그만했으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상담자가 생각이 들잖아요. 아이고, 지겹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정도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이런 내담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내담자 입장에서는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일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기를 생각하면 돼. 아기들이 어린 애들은 돌 전 애들은 당연히 땡깡 부리고 막 계속 이제 막 소리 지르고 자기 욕구대로 원하는 것을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사실은 받아줘야 돼요. 근데 이 욕구를 두 가지예요. 너무 받아줘 버리는 경우와 이렇게 좌절이 없이 다 충족시켜주는 경우도 힘들어요. 또 하나는 이 욕구를 완전히 좌절시켜 버려서 해본 적이 없을 때도 일이 어려워요. 이 어려운 것이 두 가지 다 일어나요. 이게 충족이 됐다고 안 일어난 게 아니라 약간의 양상은 다르지만은 이 존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고민은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후자 쪽, 이제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 내담자들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기의 존재가 이제 나로서 가치감이 안 느껴진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가치감이 느껴지면 되는데 안 느껴져서 괴로우니까 사실은 내가 내 가치감을 볼 때 어때요? 지금 내 나이에 너무 내가 초라한 거야. 그러니까 이 가치감의 존재를 내가 이렇게 보기에는 힘드니까 이 내담자 입장에서는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명분이 뭐냐 그러면 온 가족이에요. 근데 이 명분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는 원가족 때문에 영향을 준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가족의 영향이 있어도 모두 다 내담자들이 다 그러진 않잖아요. 어떤 내담자들은 거기서 딛고 일어나는 내담자 있고 어떤 내담자들은 계속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달라요. 근데 이제 대부분 후자인 경우에는 뭐냐면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제가 하다가 이제 이게 뭐 협응력이 떨어지는지 말하다가도 혀를 깨물어 버리네요. 여기 아래 여기를.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게 말하다가 이게 뭐라 그러나 이게 여기도 깨물고 이러네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한지 또 잊어버렸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후자인 경우에 다시 제가 앞부분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후자인 경우에 내담자가 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 한이. 그래서 우리 애기들을 생각하면은 학교 갔다 오거나 좀 어린 유아들이 매일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가 나 여기 놔두고 갔잖아. 엄마가 이랬잖아. 엄마가 뭐 했잖아. 이 얘기를 수천 번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냥 안 하는 애들이 있고 수천 번을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아이는 그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힘든 거를 사실은 이제 부모한테 얘기를 한 부모가
아이고, 엄마가 잘 못했지. 왜 그랬을까 하고 받아주고 될 때까지 받아줘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인간이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될 때까지 못 받아주니까 그걸 이제 상담실에 와서 상담자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자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말한 것처럼 그냥 이 아이가 투정 부리는 걸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땡깡을 부리는 거야. 엄마가 이랬다. 맞아, 그렇겠다. 맞아, 그렇겠다. 계속 이제 이 내담자가 말하는 이 부분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으면 그렇겠다. 저도 이제 저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결혼하고 이제 제가 집이 가난한 걸 인정하는데 결혼하고 저희 시댁에서 이제 제가 3대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살 집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들어가 살았는데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탓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공부를 이제 저희 남편이 제가 결혼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을 갔어요. 신학 공부를 한다고 목사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제 막 결혼 생활 하는데 힘드니까 제가 속으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공부를 하고 뭐 하면은 좀 시댁에서 도와줘야지 그런 것도 안 도와주고 매일 막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탓을 한 거예요. 맨날 이제 탓을 하고 막 불평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이제 제가 좋지 않는 거죠. 그 당시에 어른이라도.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참 내가 애기 같네. 사실은 결혼해서 내가 내 삶인데 내가 남편한테 결혼을 공부한다면 하지 마라. 힘들겠다. 이렇게 사실 거절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해라고 내가 하고 내가 돈 경제적인 거 책임질게 당신 공부하려면 해. 그리고 이제 해놓고 나서는 뒤에 가서 넌 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놓고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깨닫고 나서 참 내가 참 미성숙하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제가 속상한 일이 있어도 탓을 안 하고 그냥 제가 제 스스로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이구나 하고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내가 통합이 안 될 때는 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담자가 계속해서 이 원가족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직 이 내담자는 정서적으로 어린아이 영역인 거예요. 50살이든 60살이든 실질적으로 이 내담자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정서적으로 10살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9살에. 아버지가 왜냐면 저는 이제 1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대부분 이제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았던 내담자들은 자기의 지지 대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부모라는 게 같이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엄마 아빠 역할을 한 사람이 해야 되잖아. 그럼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이도 키우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둘이 해도 사실 될까 말까 하는데 혼자서 이거를 둘 다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이들을 이렇게 욕구를 채워줄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인 부분을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으면 그 나머지 부분들을 남아있는 부모가 해야 되는데 실제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머리로 알아도 내가 존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아버지가 있으면 그래도 아이고 그래 우리 딸 이쁜 딸 아이고 오늘 그래서 이걸 사실을 하면서 이 존재감을 키우는데 이 존재감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내담자에게 존재감은 사실은 남아있는 엄마나 할머니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걸 채워줘야 되는데 그걸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힘을 못 받는 거죠. 자동차로서. 그러니까 그 힘을 그 10살의 시점에서 상담사가 계속 이제 이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약이에요. 약, 공감약. 그걸 이제 코핫이라는 그 대상관계 이론의 부분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어렸을 때의 자아는 어떻게 생기냐 그럴 때 엠파싱 셀프, 공감적 자기가 공감을 해주면 이 셀프가 생긴다는 거야, 자아가. 이 공감이 뭐냐 그러면 산소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산소?
아까 말한 것처럼 어이구 예쁘다. 어이구 그랬어. 어이구 그랬구나. 그냥 뭘 해도 인정해주고 이쁘다 격려해주고 우리 새끼 이렇게 해주는 게 공감이죠. 쉽게 얘기하면 너가 슬펐겠구나 뭐 화가 났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해주는 그런 정서적 어투니 엠파싱 셀프예요. 그러니까 공감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게 되어야 또 다음 셀프가 뭐냐면 아이디어라이징 셀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공감이 되어야 사실은 되는 거죠. 이 자기의 존재가 공감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모델과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지금 어느 삶이냐. 사실은 뭐 50대고 60대면 자기 노후를 준비해야 될 나이잖아요. 열심히 지금 뭐 김밥말이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본인이 자기의 노후를 생각을 해야 되는 나이예요. 왜냐면은 평균 70년을 살아야 되잖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데 힘든 거야, 지금. 왜?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 힘이 뭐냐면 공감이에요. 존재를 인정해줘야 돼. 당신이 그랬다. 아버지를 잃어버렸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에 대한 이 부분들을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트윈십 셀프라 그래서 또래 자아가 생긴다. 친구들을 사귀고 친구들한테 힘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을 지금 초반에 1단계에서 못 받으니까 계속 이제 삶의 목표도 상실하고 친구 관계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내가 굉장히 초라하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이제 상담자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현실에서 리얼렉트는 안 되는 거야, 지금. 그쵸? 내가 이전의 과거를 돌릴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리얼리티 대신에 상담자가 해주는 것이 중간 현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가상현실, 우리 이런 얘기예요. 중간 현실이 뭐냐면 중간 대상.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잃어버렸으면 젖꼭지, 우리 공부할 때 나올 때마다 공갈 젖꼭지 물려놓고 나오잖아. 슈퍼비전 받을 때마다. 그쵸? 그런 것처럼 공갈 젖꼭지를 주는 거야, 내담자한테. 그 공갈 젖꼭지가 뭐냐면 상담 시간에 상담자가 받아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중간 현상이야. 그래서 그렇겠다. 정말 그렇겠다 해서 이 내담자가 10살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10살 때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할머니한테 못 해봤던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경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요. 경험을 해보는 것은 내가 그 감정에서 좀 빠져나오는 이동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상담에서는 하고요. 그럼 현실에서는 뭐냐면은 대부분 이런 분들은 중간에 대상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대부분 고양이나 강아지예요. 내가 외롭고 힘들고 위로받을 대상이 없잖아. 존재라는 게 뭐예요? 아이고, 왔어. 이렇게 막 우리가 막 왔어. 이렇게 하고 막 웰커밍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는 게 존재인데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게 제일 해주는 것이 강아지지. 강아지들은 온몸으로 그냥 막 꼬리부터 몸까지 그냥 막 팔짝팔짝 뛰고 그냥 막 달라붙고 핥고 그냥 막 이러면서 자기를 반겨주는 거예요. 이 존재로. 그러니까 이 내담자에게 이 강아지라는 게 사실은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강아지 2마리씩 6마리까지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 경제적인 것도 어려운데도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야. 왜? 내 정서적인 허기를 이들이 막 핥고 뛰고 막 세상에 온몸으로 나를 환영해 준 것은 인간이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왔어? 아이고 그냥 이게 틱틱거리고 우리는 막 재고 이러잖아. 근데 어떤다? 이 강아지는 온몸으로 충성하고 사랑하고 나를 봐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뻐해주면 그냥 또 핥아주는 거야. 이게 사랑하는 거거든. 이렇게 사랑을 우리가 강아지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담자에게 가계도를 그리면 강아지 6마리를 다 그려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애착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애착 대상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강아지하고 관계를 하고 있느냐. 그게 나에게 어떻게 힘이 되고 있느냐. 어떤 존재냐. 이거를 이제 이 존재 가치를 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요한 대상인 애착 대상이 사라지게 될 경우 노견이라면 굉장히 심한 우울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이제 슬픔이 장기화되고 중요한 자기 애착 대상이 있는 이런 대상에게는. 그래서 이 애착 대상을 강아지도 되고 또 이제 살아있으니까 이게 온기를 느끼잖아. 내가 추울 때 강아지 품고 있으면 강아지 동물들 우리보다 체온이 높잖아요. 따뜻하잖아.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힘든데 강아지를 안고 다닐까? 근데 저는 관심이 많잖아, 심리에. 그러니까 이제 늘 가면은 강아지와 사람과의 관계를 봐요. 탐색을 해요. 아, 어떤 관계를 지금 하고 있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 이 강아지 때문에 가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요. 내한테 관심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내한테 관심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안 가지고 누구한테 뭐해? 강아지한테 가서 마음을 막 위로를 하고 울고 있어요. 그럼 내가 강아지보다 못해 그랬으냐. 강아지를 뭐라노, 던지고 폭력을 하고 이러잖아요. 이 가족 간의 싸움이에요, 폭력이. 그러니까 위로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제 쉽게 생각하는 거죠. 나보다 밀려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애착 대상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 게 필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감정들, 이런 것들 하고 있다. 잘하고 계신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아플 때 일어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행동 활성화기보다는 이 애착 대상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강아지도 결국 죽어요. 하루에 10년 이상, 12년 살아가는 강아지가 없잖아. 결국 떠난단 말이에요. 그럼 또다시 상실을 경험하게 돼. 그래서 사실은 영원한 애착 대상이 종교예요. 그래서 이런 내담자들에게는 이 애착 대상으로 종교를 좀 권하도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매주 나를 환영해 줄 수 있는 곳을 가라는 거야. 저기 이단 말고. 이단 이런 신천지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고,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70년의 인생을 살아갈 때 다 결국 떠나는 거야. 자식도 떠나고 강아지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는데 나의 이 슬픔을 영원히 반겨주고 영원히 내가 갈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돼. 본향 같은. 그게 뭐겠느냐. 내가 일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종교예요. 근데 이 종교가 산속에 저기 간악산 속에 들어가고 태박산에 들어가고 지리산에 들어가면 힘들어요. 일상에서 매일매일 내가 나의 이 부분을 가서 이야기하고 받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종교가 필요해요. 그게 뭐겠냐 그럼. 주로 많은 것이 다 십자가, 집에서 한 발짝만 나가면 우리 동네에 우리나라 십자가 없는 데가 없어요. 성당하고. 그러니까 십자가 있는데 좀 건강한 교회 또 성당 가셔서 이 또래에 해당되는 게 가입하셔서 가면은 교회나 성당은 굉장히 반겨주잖아요. 저는 조금 이제 뭐 약간 중립적인데 교회는 어서오세요 이러면서 이제 반겨준 거야. 강아지처럼. 귀하다는 거야. 이게 당신 귀한 한 생명이 오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웰커밍을 해주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애착 대상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도록 이런 이제 내담자들에게는 저는 안내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매일매일 매주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렇게 해서 이제 집 근처에 이제 못 가면은 좀 제가 도와드릴까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나 성당 이제 매일 갈 수 있는 동네에 가까운 부분을 찾아가서 이 그룹에 가서 처음에 그럼 내가 신앙이 없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만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앙이 서서히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람을 만나러 가라. 그럼 그 위선이 아니냐. 원래 사람은 다 위선적이다. 인간이 이선적이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그 속에 보면 다 똑같고 위선적이지. 근데 그렇게 하고 간다 다. 근데 가다가 신을 만나기도 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 않느냐. 그래서 내 나머지 70년의 삶을 사람에게도 의지하지만 그래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종교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안내를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이구, 시간이 딱 잘못하면 넘어갈 뻔했습니다.